네, 자 계속해서 마켓포인트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거래일의 특징과 포인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예, 어제의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은 CPI 지표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은 바로 이제 경제 부담, 경제 침체 우려감이 현재 축소됐다는 부분이 시장을 좀 지배했고요.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화되면서 바로 태조 이방원이 들고 일어났다. 뭐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간망의 흐름은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네. 거래소 시장은 반등을 했고 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1조 4천억의 매수를 하고 어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 1,700억 정도 들어왔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수급 부분이 과거보다는 정말로 탄탄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보면 이슈가 반영이 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호재가 호재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최근은 악재가 호재로 반영되고 또 호재가 반영되는 부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최근에 핫한 태조 이방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를 비롯해 가지고 방산, 원자력 이런 부분에 어떤 일등 공신 역할을 계속 했다는 부분이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 매수, 태조 이방원 또는 지금 현재 그동안 낙폭과대주들의 어떤 선순환 상승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어제는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항공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동안 쉬었던 자동차라든가 또는 로봇, 또 OTT 영화 이런 쪽의 선순환 상승이 우리나라의 어제 특징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봤을 땐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네.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이게 또 우리 시장에도 확산이 될지가 궁금한데 앞서 태조 이방원 장세 요즘 네. 계속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어땠는지. 예. 예. 결국 어제도 이제 태조 이방원 주식들이 다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2차 전지를 한 단계 약간 쉬었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항공우주 관련 부분들의 주가 탄력이 있었는데 어제 좀 특징 부분은 바로 이제 대만 부분의 봉쇄에 대한 악재가 좀 마무리지면서 중국이라든가 홍콩들의 주가들이 반등했다는 부분은 일단 투자 심리의 안정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어제 이제 항공우주 같은 관련주에 한국 항공우주가 좀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정부의 우주경제 로드맵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바로 선도 업종으로서 앞서 나갔던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세트랙아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탄력이 상당히 어제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배경에는 이제 달 착륙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료 요소들이 주가에 또다시 향후 성장 업종으로서 이제 반영됐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 물론 제가 로봇 관련주를 지난주에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SPG라든가 전체적으로 에브리봇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탄력이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은 또 성장 부분, 바로 이제 아마존 역할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고요. 바로 에너지 법안 통과라는 부분은 풍력 관련 CS 윈드라든가 전체적인 유니슨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탄력도 상당히 좀 강했고요. 바로 UAM 관련주도 베셀도 어저께 탄력이 좀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 우주 항공 이런 부분은 다 들어가지만은 종합적으로 또 UAM 관련주로서도 주가 상승이 돋보였던 부분이고 기타 종목들을 볼 때 일단 태양광도 어제 주가 탄력이 현대에너지인가요? OCI하고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는 상당히 탄력이 컸었고요. 또한 이제 원자력 관련주도 일부 이제 주가 반등이 있었는데 서전기전,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이 반등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고개를 드는 모습으로 어제 끝났습니다. 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아주 쉬었던 가스, 바로 이제 유럽 쪽에 LNG 가격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탄력이 좀 돋보였던 부분이었고 전체적으로 어제 특징의 흐름을 볼 때는 태조 이방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외국인 순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선순환 상승이 있어요. 낙폭과대 종목도 고개를 드는 이러한 긍정적인 특징 섹터들이 보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주인공이고 보시면 네. 반도체만 빠져 있어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 필반이도 안 좋았고 엔비디아도 좀 급락해서 그렇죠, 엔비디아. 오늘 우리 시장도 반도체 엇갈리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적극적인 투자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님께서 가장 심의를 기울여서 만드시는 종목이 보이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 첫 번째 어떤 소식입니까? 예, 종목이 보이는 뉴스 오늘 첫 번째 그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선순환이 있고 아마 이상한 변호사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우영우 부분이 이제 크게 좀 부각됐는데 엔터테인먼트의 순환이라는 이런 부분인데 그 지금 그 보시는 그림이 그 바로 소녀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 이제 그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잘 그 행간을 읽어보면은 바로 드라마에서 최근 그 흐름을 볼 때 영화까지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을 되고 이제는 다시 아티스트까지 전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우영우 신드롬 부분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되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던가 이런 이런 부분에 그 주가가 반등이 있었고 또 영화가 최근에 그 이정재 감독이 혼트 부분이 8월 10일 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비상선언, 한산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보복 그 소비를 떠나서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보복 팬덤이라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머리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이 영화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또다시 아티스트들이 컴백한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성순환 상승이 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주가들의 어떤 그 선순환 상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던가 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리 그 중앙 메가박스 부분의 영화 매출이 굉장히 늘어난다면서 급등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또한 버키 스튜디오도 어저께 좀 그 시장에서 좀 탄력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정재 배우의 그 헌트 부분이 좀 부각됐고요. 뉴도 이제 비상선언이죠. 그러면서 반등이 있었고 SM의 그 어떤 그 소녀시대 컴백이라는 부분과 또 JYP 이벤트도 트와이스 부분.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엔터테인먼트도 이제는 시장에서 어떤 그 변화를 서서히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뉴스입니다. 탑픽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그 중에서 그 최근 그 외국인 동향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형태냐면 지금 대형주를 사고 특히 이제 그 중소형 탑픽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이제 하나의 힌트고요. 오늘 그래서 SM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SM은 이제 그 소녀시대 이런 부분에서 운반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부분인데 물론 아직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조금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최근 그 봤을 때 이러한 그 팬덤이 좀 폭발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한 번 검증이 됐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5년 만에 이제 컴백이 되면서요. 이런 그 본격적인 어떤 수익화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이제 이런 그 보복 그 팬덤 부분에 그 폭발될 수 있는데 3분기에도 이제 그 소녀시대 이외에 그 NCT 127 컴백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M 잘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한 41% 정도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74,500원대 전후로 접근하시고 목표가 82,500원, 손절가 68,9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앞서 오늘 신중호 앵커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테슬라가 9월 30일 AI 데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자율주행 기술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줄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는 차가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스마트 기기다. 그렇죠. 여기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게 뭐 뻔하지 않겠냐. 네. 영화나 콘텐츠. 그래서 테슬라데이의 수혜주를 이 미디어 콘텐츠로까지 확산을 했습니다. 네.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자 오늘 종목이 보인 뉴스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다음은 어떤 이슈를 보겠습니까? 예, 또 하나의 종목이 보이는 뉴스, 폐배터리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 네. 이방원에 2차 전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부분은 좀 앞으로 이제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도 이건 대세다 이렇게 좀 보는데 특히 이제 폐배터리가 왜 부각되면은 배터리 가격을 반값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가장 그 핵심 수단이 뭐냐면은 폐배터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 가격이 뭐 20~30%가 이제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것을 쥐어 짜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전기차 완성업체들의 하나의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거 원자재 활용 부분이 아마 계속 부각이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요. 재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이 폐배터리 사업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그 성장률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폐배터리 부분이 아직은 우후죽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국가 표준을 좀 만들자는 그 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 이제 전체적인 원자적 가격이니까 그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니켈이나 리튬 이런 희귀금속을 갖다가 다시 추출해서 재활용하자는 부분이 업계의 지금 공통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 또한 뭐 2030년까지 코발트 일정 비율까지 무조건 빼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시각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이 종목들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됐다는 소식에 관련 수혜주는 폐배터리다. 이게 사실 중국산 이제 쓰지 말라고 하니까 네. 한국산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수혜가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그 폐배터리 자체가 이제 업황이 커지고 있고요. 또 중국 견제에 따른 하나의 또 상대적인 이익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앞서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만 역대급 이 피해로 인해서 관련 수혜주들도 주식시장에서 찾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폐배터리 혹은 뭐 이런 관련 폐기물 처리 관련 그렇죠. 회사들, 중고차, 뭐 비료, 그런 얘기, 네네. 그런 얘기도 좀 아이디어를 확산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매니저님은 그런 매매 실제로 그동안 비 피해가 왔을 때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던가요? 예. 근데 이제 되게 그 어떤 그 아마 맥시멈이 내일 정도 이제 비가 그칠 것으로 좀 보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서 보험회사는 모든 게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으로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추세적인 흐름을 볼 때 정말 이제 폐배터리가 이런 그 전기차가 물에 젖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이 될 수는 있는데 중장기 어떤 기업의 정책 개념이라든가 기업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가를 더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노들로의 여의 상류와 한강대교 양방향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어떤 게 돈이 보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좀 아마 잊혀진 종목인데 아마 5G 하면 쳐다보기도 싫을 겁니다. 예, 한 2년 동안 주가가 빠졌는데 그런데 새롭게 좀 재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이 보이는 뉴스에서 제가 이제 키워드로 잡은 게 6G입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 이제 5G 부분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투자 부분이 좀 미진해서 저도 5G한테 자꾸만 끊겨요. 그런데 이제 6G를 한다는 이유인데 이게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최근 UAM, XR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5G 피드백은 느립니다. 특히 전기 자율주행차는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6G로 갔을 때는 상당히 피드백이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ICT 부분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6G라는 게 기업계 또는 정부의 공통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6G를 빨리 밸류체인 안에 집어넣고 빨리 이제 표준화 좀 하자는 이런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우리가 옛날엔 사물 인터넷이었는데 이제 6G로 만물 인터넷으로 가자는 정도로 6G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ICT 또는 이제 전기차, 아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런 전체적인 볼 때 엔터테인먼트와 더불어서 이제 전기차 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융합이 될 수 있는 복융합 시대로 이제 6G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낙폭가대에서 조금씩 이런 반전의 어떤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에서 잊혀진 주식이지만 이제는 서서히 낙폭가대 종목이 최근에 선순환 상승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마이갓님께서 5 주식 또 물려서 못 팔았는데 벌써 6G냐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앞서갑니다. 그럼 교집합이 있다면 좋을 텐데 물린 게 아니라 건전한 장기 투자가 될 텐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거기서 제가 볼 때 일단 6G에서 아마 잊혀진 주식인데 솔리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5G가 왜 많이 끊기냐면 이제 고주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딩마다 거기에 대한 중계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중폭기하고. 근데 그걸 집어넣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못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제부터 이제 6G를 가기 위한 하나의 발돋움이 되기 위해서 그쪽에 다 집어넣는데
있는데 그래서 인빌딩 부분에 이런 부분에 그 투자가 아마 급선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6G를 좀 대비하는 이런 그 투자가 좀 나타난다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 제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기대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갈수록 이제 고주파가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특화된 어떤 스몰셀 또는 증개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솔리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기대가 높고 특히 이제 최근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외 쪽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일단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수가는 5,500원대 접근을 하시고요. 일차적으로 목표가는 6,200원대, 손절 라인은 5,190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G에서 6G까지 받고 이런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여전히 트레이딩 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원 공급이 불안정하고 시스템을 곧 정상화하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장 출발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투증권 HTS 쓰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비 피해 여러분 서울 진짜 심각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정전된 곳도 있고요.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조심히 와주고 계셔서 다행인데 자 오늘도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